오늘은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이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까지고, 아니요, 여기 있네.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까지예요. 근데 이 동사는요, 10번하고 20번을 이렇게, 20번, 이게 20개죠. 여긴 10개고, 이 동사는 이제 주동사라는 거하고 준동사가 있어요. 요건 사실은 동사는 아니에요. 조동사, 동사를 돕는 애들, 준동사, 동사하고 비슷한 애들. 그런데 이름이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더 편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좀 스크린이 작아서 조금 다르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된 요소는요, 명사하고 동사예요. 그리고 종속적인 요소는 형용사하고 부사예요. 근데 연결어는 사실 뭐 종속적인 요소 이런 것보다도 연결어는 그냥 연결해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도로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뭐 이렇게 뭐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속적인 저게 넣자. 그래서 넣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빨라지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르게 정리를 해도 돼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선 주된 요소는 명사하고 동사고요. 종속적인 요소는 형용사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 배제기도 할 때 명, 동, 형, 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요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사하고 동사다. 그리고 종속적 요소 형용사를 부사인데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까? 요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능하고 단어, 구,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하고 절은 만들어 쓴다고 했잖아요. 단어는 어떻게 해? 단어는 무슨 사하는 거. 이건 좀 사전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형용사 보세요. 형용사도 똑같아요. 기능. 형용사라는 애들이 기능.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니? 이거거든요. 부사도 똑같아요. 기능. 부사라는 애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 이걸 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공부할 때나 형용사를 공부할 때나 부사를 공부할 때는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동사도 거의 같아요. 동사도 기능이 있고요. 단어도 있고요. 구도 있어요. 그런데 절은 없어요. 여기 절. 절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조동사하고 준동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에요. 특별히 준동사는요. 이게 구거든요. 구. 우리 구, 절 얘기할 때 구하고 절은 만들어 쓴다고 했잖아요. 이 준동사 전부 구예요. 근데 이놈아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거 합해서 한 10개, 요거 10개, 그래서 동사는 20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사도 10개고요. 명사도 10개고요. 형용사는 한 15가지 정도 돼요. 16가지,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이걸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사 들어갑니다. 근데 기능, 단어 구는 절만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은 동사라는 애들이 기능은 뭐예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어의 역할을 하냐? 유거 있잖아요. 유거. 그죠? 뭐 주어, 뭐 목적어 이런 거. 그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거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기능이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문장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자리가 주어의 자리였어요. 그죠?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오용식 할 때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술어라는 거예요. 서술어. 서술어. 근데 여기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품사로 보면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얘네들. 동사가 뭐 하는 애들이냐? 문장 중에 들어가서 소술한대요. 소술하는 게 뭐예요? 주어 이놈아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해요. 우리 가만히 봐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야. 기분 좋다, 나쁘다, 뭐 화난다, 이런 거. 아니, 뭐 한다, 공부한다, 밥을 먹는다, 영화를 본다, 데이트한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사람이죠. 그러면 서술어는 건 동작 아니면 상태예요. 동사가 뭘 나타낸다고요? 주어의 동작 아니면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거 좀 가만 보세요. 그러면은 동사라는 애들은 무슨 동사가 있을까요?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라고 아직 중학생들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비동사라는 게 있잖아. 비동사가 대표적인 상태 동사예요. 동작 동사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기능이 뭐냐? 문장 중에서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의 서술어예요. 그래서 동작이라는 것과 상태라는 동사의 예문을 하나씩 듭니다. 그죠? 요건 10번이에요. 그죠? 10번 시작하죠? 10번 시작하죠? 요놈 아가 10번이에요. 그 상태하는 거, 이것도 하나 있어야겠죠? 이거 11번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밤낮 얘기지만 처음엔 뭐 그냥 대충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번호까지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번호 하지 마. 그냥 대충 이 내용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10번에는 동작이라는 것과 동작에는 어떤 예문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코스의 주된 목적이에요. 문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태는 그래야만 동작에 이런 예문이 있었다. 상태는 이런 예문이 있었다.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첫 문장 한다 그러죠. 그러면 상태 동사에 관해서 10개를 우리가 예문을 들은 거예요. 동작 동사에 대해서 또 10개. 그럼 이 항목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10개씩 하면 몇 개가 될까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우선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10번이니까 여기 10번이에요. 10번, 요러면 11번. 힘든 사람은 forget it.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동작과 상태를 했다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f of t. 그죠? function이에요. function. 뭐 타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몇 년 유통기간이 있어요? 120년. 맥시멈이 120년이에요. 지금 뭐 그 평균 수명이 80살, 90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120살까지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있으면은 그 동작하는 시간과 상태 있는 시간을 동사가 표시해 준다. 이게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어를 제일 먼저 나와요. 아직 몰라도 되고요. 이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오형식 할 때 나오는 거니까. 이 주어가 어떤 거를 한다는데 요 서술어가 동사가 언제 했는지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했는지 오늘 한지 내일 할 건지를 요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이 시제인데 시제는 워낙에 1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제는 우리가 3개를 얘기해요. 현재, 과거, 미래. 그죠?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제를 현재를 나타내는 애 예문을 들고요. 또 과거를 나타내는 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요. 그럼 이게 현재는 여기 10번, 11번, 12번이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13번이 되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14번, 죄송합니다. 14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like her. 나 그녀를 지금 좋아해. 현재죠. I went there. 거기 갔었어. 과거죠. I will buy that house.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진짜 멋있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있는데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만 I will buy that house.
will 같은 거. 요거 이제 조동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동사를 써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나요. 요건 이제 문법 강의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야, 기능에는 뭐가 있다. 단어에는 뭐가 있다. 이런 걸 그리는 건데 그 그리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죠. 본격적인 문법 강의는 훨씬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중학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기능은요,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동사가 갖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시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봐요.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그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어인 그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인 동사하고 구인 동사, 구는 두 개 이상의, 한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인 뭐 동사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인데 이게 자동사, 타동사는 뭐에 관련이 있냐면 배열에 관련이 있어요.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해요? 배열이 중요해요. 왜 배열이 중요해요? 영어는 토시가 없어요. 그리고 배열이 달라요. 한국어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자동사, 타동사는 단어인, 예를 들면 like잖아요. 이건 단어예요. 여기 give up 이라는 게 give up, I gave up, 포기했어.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모인 거거든요. 한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인데 이건 두 개의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따주셔야 돼요. 자, 영어를 공부하면서 동사 그러면 버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왜 똑같은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고 이제 타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이게 좀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냥 문법은 있는데 문법이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원어민들이 써놓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자동사인데 원래 자동사로 쓰인 거 아니 타동사로 쓰인 건데 자동사로 쓰였네? 아, 얘들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독해라고 하죠. 읽는단 말이에요. 인풋이란 말은 많은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풋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VO의 방송이에요. VO의 방송. VO의 방송.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뭐 이거 하고 이거 난리치는 이유는 VO의 방송을 읽을 때 그냥 쑥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다른 데로 좀 나갔습니다. 어쨌건 동사는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사는 한마디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I go 하고 I like her. 하나는 자동사고요. 하나는 타동사예요. 자동사 I go. 그러면 자동사는 내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뭐예요? I go. 가는 거잖아요. 두 발과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like야. like는 I like her. I like 그러면 like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할 때에 대상이 필요한 애들을 유식한 말로 타동사라고 해요.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에. 그리고 자동사는 목적어는 필요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동사하고 타동사인지를 동사가 나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열의 관계에 있어요. 타동사 같으면은 주어가 나오고요. 타동사 나왔죠. like. 그럼 무슨 수가 나와도 여기에는 목적어가 딱 나와야 돼요. 목적어 안 나오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데 형용사 있잖아요. 형용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동사되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열에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보면 자동사, 타동사 같은 걸 좀 따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기초를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뭐 되면은 이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초를 하실 때는요. 무조건화 동사문 자동사 타동사를 따지란 말이에요. 타동사 같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명사예요. 명사의 종류 몇 가지예요? 단어도 있고요.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복잡해진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4번이죠. 이게 14번이에요. 우선 15번, 16번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인 동사 끝났죠? 그럼 구인 동사예요. 구하고 절 우리 있었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어를 보면 어떤 때는 give up 이라고 해서 give라는 단어하고 up이라는 단어 주로 동사에다가 전치사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원어민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유식한 말로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동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원어민들은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동사인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업이 나왔어?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자체가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어인 애들은 자동사, 타동사 그렇게 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어 이 모든 게 얘네들도 동사니까 얘네들도 자동사, 타동사를 또 따져야 돼요. 하여튼 동사를 봤다 그러면요. 얘가 타동사인지를 봐야 돼요. 자동사 같은 거는 뭐 목조가 안 나오고 되면 되는데 타동사는 목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넣으면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데 이 이어나 삼어나 사어들도 그걸 따지셔야 돼요. 동사는 이어, 삼어, 사어 뭐 단어 할 것 없이 동사 나왔다면 자동사, 타동사 따지고 타동사 뒤에는 뭐나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온다는 건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는 거. 이걸 유식한 말을 뭐라는 거예요?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배열이 중요하다고요. 배열이 중요해 애들은요. 왜? 얘는 토시가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나온 명사 있죠? 요노 말을 우리가 뭐로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목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시간 있잖아요. 시간 그럼 시간이 목적어예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통해서 하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문법을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고 문법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 동사, 뭐 기능, 뭐 시제, 단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걸 가리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동사는요. 기능과 단어와 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절은 없어요. 동사, 절 그러면 조금 무식한 거예요. 절은 없습니다. 근데 기능은 서술어예요. 무슨 서술한다? 서술은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문장 앞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뭐 한다? 동작이나 상태, 동작과 상태를 하는 거, 동작하는 거, 상태 있는 거, 그런 것을 설명하는 애들이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작은 10번, 상태는 11번.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가 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뭐로 한다?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를 봤다 그러면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배열과 관련이 있어요. 타동사 되는 무조건하고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들 여기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명사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단어도 있고요. 구도 있고요. 절이 있어요. 단어는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 단어인 명사에서 단어인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앞뒤로 나와요. 이 명사구나 명사절은 형용사가 안 따라가요. 단어인 명사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렇게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뭐 명사 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이런 애들이 명사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시면은 이게 자동사,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이게 간단하지만 목적어 될 수 있는 애들은 단어, 구, 절 이런 애로 오니까 문장이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뒤에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느냐? 명사 간단한 단어만 나올 수도 있지만 명사 구도 명사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만 문장을 볼 때 아하 요 녀석 명사절이네. 명사절에 또 여기 동사를 수식하는 또 부사절도 나왔네. 얘들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는요. 사실 이 어짜리하고 어디 갔어요? 이 어짜리하고 3어짜리가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10번 쭉 하다가 18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10개를 딱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4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 19번 빨간색으로 쳐놨죠? 이거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러로 집어넣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능은 이게 누구 기능이에요? 동사죠, 동사. 동사는 뭐 하는 서술하는 서술어예요. 자, 뭐를 서술해? 주어의 뭐과 뭐,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아이들이 동사다. 그죠? 서술하단 말이에요. 그럼 동작이나 상태가 있은 시간이 쓰겠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미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어인 동사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맞아. 2어, 3어, 4어도 또 똑같아요. 동사인 애들은 뭘 따진다? 이놈아가 자동사인지 자기 몸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다른 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타동사인지 어떤 동작을 하는 대상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는 2개 이상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동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2어, 3어, 그리고 뭐 약간 넣기 위해서 4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게 요겁니다. 여기 좀 작아서요.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요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 된다면 여기서부터 쭉 다시 하셔야 돼. 이 정도 지나가다 보면 이거 까먹어요. 우리가 이거 다른 학생들하고 몇 번 해봤거든요. 몇 번이 아니라 뭐 몇 년을 했죠. 근데 잘하던 학생도 이게 뭐였지 이런다고요. 근데 항상 기억하실 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명사, 형용사, 부사는 똑같아요. 기능, 단어, 구절. 기능, 단어, 구절을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를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좀 고수라고 할까요? 좀 영어 좀 하시고 좀 문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정도의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걸 그려 나가시길 바래요. 그 집에 뭐 칠판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연습하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예,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야, 또 나오네. 처음에 대충 하세요.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문제가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대충 하는 것이 그만두는 거나 낫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는 누적으로 하는 거, 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